네, 자, 일단 합격 예측 관련돼서 이제 제가 어, 필기 합격자 발표 나기 전이기 때문에 뭐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이제 합격 예측인 것 같고 뭐 이러저러 말들도 많고 질문도 많으셔서 그냥 간단하게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릴 테고요. 뭐 사실 이거 여러분들이 아는 게 사실 뭐 면접 시험 보는데 일도 관련은 없습니다. 참고로 그냥 여러분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냥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정 모델링을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약간 특정 직렬이 있는데 100점, 95점 해서 이렇게 인원이 누적 인원이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인원별로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냥 시뮬레이션을 간단하게. 뭐 이게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뭔가 그럴듯하게 포장들을 많이 해서 뭐 얘기들을 많이들 해서 그냥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일선 학원에서 점수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서 뭐 유출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예측이라는 걸 합니다. 그냥 뭐 단순한 프로그램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입력률 비교하고 예년 비교하고 뭐 나름대로 난이도 이런 것들을 약간 보정을 해서 대략 어느 정도가 합격 컷이 나올 거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뭐 통계적인 걸로 보면 아주 단순한 예측 프로그램들입니다. 물론 이제 매년 그런 데이터가 쌓이고 그러다 보면 정확도가 높아지고요. 뭐 일상 유명 학원 안타깝게도 해커스는 아니어서 죄송은 한데 유명 학원 같은 데서는 거의 다 맞춥니다. 왜냐 그러면 누적이 된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미입력자를 그렇게 자꾸 신경을 쓰시는데 그죠? 전수조사가 다 되면 예측이라는 게 필요 없죠. 그게 액면이잖아요. 하지만 미입력자가 어느 정도 당연히 존재하고 그런 거를 관련해서 통계적으로 맞추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통계학이나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 그 예측이어서 오차율이 그렇게 생길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물론 모든 그 통계는 그 샘플, 그러니까 모집단이 깡패죠. 그러니까 그 모집단이 많으면 당연히 예측도는 높아지고 약간의 편차가 아주 특히 소수 뽑는 데는 있을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만 참고로 보시면 이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학원에서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대신해서 좀 유감이긴 합니다만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모집 인원 10명이라고 칩시다. 정원. 딱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까지가 11명이에요. 80점까지가. 그죠? 그럼 일선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통계라는 거는 예측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신뢰도라는 표현을 쓰죠. 뭐 표준 편차, 분산 뭐 여러 가지 통계 배우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신뢰도가 뭐 95% 이상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 5% 다르게 여론조사 보면 나오잖아요. 뭐 그런 얘기 복잡하게 여러분들 설명드리면 문성한 분도 많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학원마다 표현법은 좀 다르는데 확실권, 유력권, 뭐 가능권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뇌피셜로 하는 겁니다. 확실권이면 아니 뭐 딱 보면 이건 무조건 붙어. 그럼 여기서 보시면 딱 요까지 하면 딱 붙죠. 10명이면 별 없이. 그래서 한 85점 정도는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유력하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요 정도를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원마다 어떻게 이 표준 편차와 예측에 보정을 하는지 신뢰도를 어느 정도까지를 잡는지에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공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노하우기는 해요. 그거 보정을 잘 해내는 게 미입력자를 감안해서 아셨죠? 자, 아무튼 뭐 그런 프로그램을 돌려서 사람이 보정하긴 하나 80점 정도면 아마 유력권 정도로 잡았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능권이라는 게 있다면 요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필기 합격자는 예컨대 정원보다 예컨대 120%만 뽑아야 돼 이런 건 없어요. 왜냐면 동점자가 많으니까 어디를 잘라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이해하셨죠? 어디를 자를지 모르니 경우에 따라서는 요 다음도 붙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동점자가 많으면. 뭐 그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선배들이나 그 게시판 같은 데서 많이 보시면 유력권 정도가 되게 필기 컷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되게 요 유력권까지가 필기 커트라인 요 정도.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모델링에 대해서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입력자가 몇 명 해서 몇 명 밀렸다 이런 거 의미값 없어요. 절대값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일부 학원가에서 뭐 미입력자를 고려해서 추정컨대 뭐 뇌피셜을 해가지고 뭐 이거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이제 그 이유인데 통계 개념을 잘 모르는 거죠. 미입력자가 다 입력을 됐으면 예측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전체잖아요. 다 미입력자가 당연히 어느 정도 있기 마련이고 그거를 감안해서 보정을 하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확실권은 면접 준비하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는 선택이죠. 여기서부터는. 예.
선택이니까 뭐 약간 다른 시험 안 보신다 그러면 면접 준비를 슬슬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험을 준비하시더라도 뭐 일부 조금 할 수 있는 거 그냥 슬렁슬렁 미리 해두시면 뭐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렇다고 생각은 해요. 오케이? 여기에 걸리시는 분들은 필기 합격자 발표 난 다음에 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합격 예측 프로그램 합격 예측 사이트를 하루에 100번씩 새로 고침 하더라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지난주 토요일 날 답지를 OMR 카드를 제출한 그 순간 이미 다 결정된 거예요. 면접 강사 따위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면접 강사한테 뭐 이러쿵저러쿵 들으셔서 등수가 한 개라도 올라가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마시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잠깐 뭐 본인의 약간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되게 희망 고문을 받는 분들이 많으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조차도 상당 부분 틀렸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기도 해요. 오케이? 뭐 믿을 게 없어서 그 뇌피셜을 믿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합격 예측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요 정도 보셔서 이 정도면 뭐 붙었겠다. 다만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죠? 여기서부터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은 물론 여러분들이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면 뭐 대충 뭐 동점자가 몇 명이고 몇 명이니까 이런 경우를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정원이 10명이면 1배수에 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배수에 정원이 걸쳤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원 가서 일부 강사들이 희한하게 만들어내는 용어가 일배수 컷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필기 합격 컷이 존재하죠. 만약에 여기서 필기 합격 컷이 잘랐다고 치면 80점이 필기 합격 컷이에요. 끝. 그럼 일배수 컷이라는 건 뭐냐? 상상 속의 컷인데 정원 안에 들어오는 점수라는 뜻이에요. 이 경우가 바로 일배수가 10명이잖아요. 여기까지가 10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배수 컷이자 필기 합격 컷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 뿐이에요. 뭐 희한한 용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가 그냥 걸쳐 있다. 동점자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동점자는 당연히 많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뭐 면접이 궁금하실 터인데 면접이 그러니까 만약에 정원이 10명인데 면접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 보통을 받는다고 치면 보통은 성적 순으로 그냥 정원권을 채웁니다. 물론 우수를 받는 분들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정원들을 보통 받은 분을 성적 순으로 채워요. 여기까지 커트라인이었고 여기 11명이 10명을 뽑는데 11명이 면접을 받잖아요. 다 보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4명 중에 질적 구분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 4명은. 그렇죠? 따라서 4명이 다 붙습니다. 다 보통을 받으면. 이게 동점자 규정이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당연히 붙어. 그래서 실제로는 모집 정원은 10명이었지만 결과는 최종 합격은 11명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만약에 지원기관 입장에서 무조건 11명 못 붙여. 꼭 10명만 붙여야 돼. 왜냐 그러면 여러분은 모르지만 해당되는 기관에 TO라는 게 있고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못 뽑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는 아니지만 무조건 한 명을 떨어뜨려야 돼. 여기 붙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방법은 다 보통을 주거나 우수를 만약 1배수 안에 여기 있는 분들이 우수를 받아 1등이 우수를 받아도 아무 의미값이 없어요. 우수를 무조건 붙는 거니까. 이번에 보통을 받아도 붙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 10명을 무조건 맞추는 방법을 본인이 인사혁신차 담당자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누구 한 명을 미흡을 주는 겁니다. 그죠? 그게 누구에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미흡은 성적 상관없이 떨어지니까 100% 10명을 맞출 수 있죠. 되셨어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이런 자세한 얘기는 모르셔도 되고, 어떤 뭐 이거 일배수 컷과 뭐 필기 컷이 동일하네 마네 이런 얘기가 그냥 일배수 이렇게 자르면 정원보다 넘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렇게 커트라인이 됐으면 발표할 때 이걸 1.1배수라고 하는 겁니다. 10명 정원인데 필기 합격은 11명이 됐잖아요. 됐죠? 자, 리얼월드를 말씀을 드릴게요. 리얼월드는 필기 배수는 통상 한 1.3배수 정도 됩니다. 인사혁신차 1.3배수를 자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경우에 따라 1.1배수인 경우가 아주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아마 실제 리얼월드라고 그랬다면 여기서 자르지 않고 커트를 여기서 잘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1.1배수 너무 작거든요. 최소한 1.2배수를 넘고 법적 규정은 1.5배수 상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1.5배수까지만 할 수 있다고. 다만 이것도 예외가 있는 동점자가 너무 많으면
넘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1.6배수, 7배수까지. 여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그렇게 되지만 여기까지 잘랐으면 10명 정원인데 16명이잖아요. 그러면 1.6배수가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자르면 1.1배수니까 너무 적어. 안 되겠어? 1.6배수까지 자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우수를 받지 않으면 면접을 합격을 못 하시니까 저희는 들러리인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개념이. 그러니까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게. 자,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원은 대개 한 5에서 10% 정도 더 뽑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칼같이 자르지는 않는 게 많지만 직렬별로 사정이 너무 다릅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교정 같은 경우에는 체력으로 20% 정도가 남자분들은 나갑니다. 따라서 1.3배수를 뽑더라도 거의 1.1배수 선에서 면접을 보기 때문에 교정분들은 체력이 곧 면접 시험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체력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만약에 12명이다 모집 정원이. 이러면 약간 골 때려집니다. 그죠? 12명이니까 여기서 잘라야 되잖아요. 여기서 한 명만 들어와야 되죠? 여기에서. 그러면 야, 여기서 12명을 무조건 칼같이 맞추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사학시자 담당자라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분만 딱 잘라가지고 우수를 줘서 한 명만 딱 올리면 좋을 것 같죠? 하지만 면접위원은 규정상 성적을 모르고 면접을 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좀 네. 네. 12명을 칼같이 뽑아야 된다면 여러 가지 좀 사후적인 장치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뽑는 입장에서는 저거보다 더 뽑으면 안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까지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건 나중에 설명이 좀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단계는 일단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필기 뭐야 답지를 제출하는 순간 이미 운명은 결정된 겁니다. 끝. 인적 신청을 여기서 잘라주지 여기서 잘라주지 여러분들이 결정할 게 아닙니다. 면접 강사 따위가 예측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됐죠? 하루에 합격 예측권을 10번씩 새로 고침하면서 등수가 밀렸네 안 밀렸네 얘기는 아무 의미값이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다음에 합격 예측은 절대값이 아니라 통계적인 보정을 거쳐서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확률은 제 경험할 땐 95% 이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일희비하지 마시고 적어도 유력권 정도 되면 확실권이면 면접 준비를 바로 하셔도 상관은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 유력권이면 옵션이긴 하나 웬간하면 하셔도 뭐 상관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 있는 분들은 뭐 미리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 그죠? 합격 필기 합격자 발표 나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원래는 특히 예년보다 일주가 면접 기간이 길어서 합격자 발표부터 면접까지 5주 가까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예, 우주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들으실 거나 미리 했다고 뭐 면접을 잘 본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올해 제가 너무 과잉인 것 같아서 저도 사실 수강생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많이들 해? 강의도 안 듣고 오픈 특강도 안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아마 딴 데서도 이렇게 뭐 다른 데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들 그런 게 있나 봐요. 예년보다 좀 심하다 올해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입도 선매하려는 게 좀 많아서 그렇다고 저는 가정은 하는데 급할 거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당부드리는 건 뭐다? 딴 게 아니라 국가직 면접이 끝이 아니라고요. 국가직이. 그죠? 지방직, 예컨대 뭐 7급, 다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사람이 좀 간사해서 붙을 것 같으면 만삭 귀찮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본인 페이스대로 다음 시험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저는 땡땡직이라면 다른 시험 안 보는데요. 세무직이면 지방직이라도 좀 보시고요. 세무 지방직 좋습니다, 여러분. 예. 뭐 다른 이런 말씀 안 드리지만 예? 저는 검찰이라 딴 거는 아예 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계시는 분 그건 뭐, 예, 뭐 뒤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공시가 끝나신 거니 그건 상관없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분들이면 뭐 노는이 예? 차라리 뭐 이런 데 오더라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는 뭐 그냥 9급만 보지 7급 준비는 안 했는데요. PC 좀 있으면 보잖아요. 그냥 시험이라도 봐요. 새로 고침하고 면접 강사한테 붙을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것보다는 훨씬 그게 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필세 보는데 뭐 만 원만 내면 보는 거 아니에요? 시험이라도 봐보시라고. 오케이? 그게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결론은. 그냥 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자꾸 흔드는 거를 마케팅으로 쓰는 거에서는 개인적으로 참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글은 제가 정리해서 그냥 글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런 거를 하고 뭐 게시판 가면 뭐 붙네 안 붙네 뭐 예측이 맞네 틀네 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진짜 무쓸모한 얘기들입니다. 제가 보기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답지를 내신 순간 이미 운명은 결정된 것일 뿐. 됐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을 하자고요. 여기는 뭐 여러분들의 무슨 편의를 봐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말씀 좀 드릴게요. 뭐 여기다 뭐 양평이 어떠네 뭐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별로 안 궁금하시죠? 됐죠 이제? 대충 무슨 말인지? 예.